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우리 경제를 박살냈다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예, 나라 빚은 뭐 1000조가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600조 대 있던 그 나라 빚이 1000조가 됐으니까요. 게다가 연금이나 기금은 어떻습니까? 4대 기금 다 고갈난다. 예. 심지어 고용보험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조가량을 적립금으로 물려줬는데 그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도. 올해는 2조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예. 고용보험기금이 말입니다. 뭐 건강보험은 좋습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안 했죠.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 국민연금, 사학연금, 예, 군인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까지 이 연금도 마찬가지로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수억 들어갈 겁니다. 게다가 기금이라는 기금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예, 민간기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 이거는 전기요금의 3.7% 모아서 이 기금을 쌓거든요. 지금 한 5조 정도 쌓아놨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한전 공대 만든대요. 한전 공대 1조 6천억이나 쓰고 그거 가지고요, 탈원전했던 비용 있잖아요. 그거 다 그걸로 다 쉽게 말하면 땜빵 한답니다. 미쳤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거요. 준조세예요. 한전공대 지방대학교 지금 난리 났는데, 예, 전라도 표를 의식해서 그런가요? 나주에 있으니까 그 표를 의식해서 한전공대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라 경제를 망치는 주범은 누구예요? 권력입니다. 문재인 정부예요. 정부예요. 나라 경제를 망치는 주범은. 그 외에도 기금들 다 틀어 쓴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공기업의 돈까지도 쉽게 말하면 박살내고 있습니다. 박살내고. 참 문재인 정부 4년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진짜 고생하고 또 우리의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선배분들이 장난 아니게 노력해서 모았던 국부죠. 예, 국부를 4년 동안에 꼴랑 4년 동안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꼴랑 4년 동안에. 자, 공기업도 보세요. 공기업도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27조 6,255억 원입니다.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동안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말. 개판을 쳤습니다. 첫 해에는 16조로까지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요. 8조 3,232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망가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공기업의 부채 장난 아니죠. 공기업의 부채 장난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으로 가자고요. 당기순이익으로 가면 여러분 이거 적자예요. 적자. 예, 적자도 심각한 적자입니다. 6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6천억 원의 적자. 이러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망친 거 맞죠? 예, 공기업에 흑자를 엄청 내던 그런 공기업들을 완전히 적자투성이로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36개 전체 공기업에 대한 것만 지금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다 합치면 339개입니다. 339개. 339개의 공공기관 공기업 다 합치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일단
직원을 10만 명가량 늘렸어요. 직원을 10만 명가량. 당기순이익은 최악이에요. 2016년 당기순이익입니다. 여러분. 당기순이익. 15조 4천억 원이니까 15조 4천억 원. 박근혜 대통령 대단한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한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15조 4천억 원이 지금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6천억 원까지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로. 나라 살림을 말아먹더니 여기에 연금 기금도 말아먹고 이제는 공기업 재산까지 다 말아먹었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전에 어떤 비용이 많으면요.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고요. 전기요금이. 뭐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는 석유값이 올라가면 또 올라갑니다. 우리한테는 부담이 엄청나게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폭증했습니다. 폭증.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9조 7,730억 원이었습니다. 9조 7,730억 원. 요거는요, 여러분, 36개 공기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39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1조 7,888억 원입니다. 그럼 얼마나 늘어났나요? 얼마나? 적어도 2조가량이 늘어났죠. 2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2조가량이 늘어났으면 적자폭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인건비만 말하는 거예요. 인건비만.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 뽑으면 인건비만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인건비 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뭐 기물을 활용하고 밥을 먹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고 이런 기회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이거 적자 비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은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공공기관에 사람들 이렇게 많이 뽑았을까? 이게 여러분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고 청와대 상황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 설치해놓고 매일매일 일자리 상황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웃기게 된 거예요. 일자리가 안 늘어나. 오히려 일자리가 팍팍 줄어들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인지 뭔지 그 웃기는 정책 때문에 그 실험적 경제 정책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기업에서 고용한 거예요. 그게 지금 세금 주도 일자리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면서 마구마구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켰잖아요. 우리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을 따야 됩니다. 하늘의 별을 따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피켓 한 번에 으쌰 한 번에 그냥 정규직 되는 거예요. 공기업의 정규직은 여러분 자르지도 못해요. 정년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게 계속. 게다가 이게 공기업의 경영평가 할 때도 말입니다. 경영평가 할 때도 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기업이라는 게 공공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에게 고정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 이거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기업을 세워서 그에게 자금을 투자하는 게 공기업이거든요. 여기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달려있다는 것 이유로 여러분 이거는 100% 이인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강한 거니까 공공인에게는 쉽게 말하면 국민에게는 부담을 줄여가면서 이게 경영 합리화를 이끌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정부도요.
손실이 나면 국고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350개가 넘는 공공기관 중에 36개만 딱 떼갖고 이거는 시장형 혹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경영 합리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안 된 거예요. 정권의 코드에 맞춰야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고 하고 그래야지 배점을 많이 받아요. 예, 기본적으로 조직, 인사, 재무관리가 7점이 7점. 그런데 비해서 후생복리, 보수는요 8.5에 8.5 배점 자체가. 그런데 이 항목들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사람을 뽑으면 배점을 많이 주는 그런 공기업의 평가 기준을 가져간 거예요. 미쳤죠.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예, 평가 기준을 후하게 준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더 놀라운 거. 지난해 적자를 낸 공기업이 15곳이에요. 적자를 낸 기업이. 근데 여기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임직원에게 1인당 1,408만 원까지. 아니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런 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게 미친 거라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 성과급을 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간기업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야.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아는 LH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적자는 120조가 넘게 엄청 쌓이는데 성과급은 엄청 주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 이게 사회주의. 이게 미친 경제라는 거예요. 미친 공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채는요 엄청 쌓이죠. 36개 공기업에 대한 부채가 397조 9천억 원입니다. 2020년 기준이에요. 지금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16년에 363조였던 그 36개 공기업의 부채가 2020년에는 397조 9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4조가 늘어난 건가요? 34조 가까이, 33조 가까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 나라 경제가 웃겨질 수밖에요. 이제 공기업까지도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은 36개의 공기업만 봤을 때고요. 전체 공기업을 보면요, 부채 비율은 더 커집니다. 347곳을 봤을 때, 예, 544조 8천억 원, 545조에 가깝습니다. 부채가. 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나라 살림 다 떨어먹고, 예, 4대 연금, 4대 보험, 4대 연금 다 떨어먹고, 예, 여기다가 예, 공기업까지 이렇게 다 털어먹는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4년이 예, 어떻게 생각하면 국부를 훼손시키는 데는 최고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